네, 시장 보기 시시각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와 총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월화수해서 김기수 대표께서 함께 이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이번 주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나오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동부증권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 오늘 장 총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 너무 덥죠? 네,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열기가. 저희도 이 전력난 그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좀 확 줄여놨어요. 네. 예, 함께 이겨나가야죠. 아니, 뭐 뜨거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뜨겁게 전달해드리는 분위기 네. 좋네요. 뜨거운 이슈 첫 번째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긴 했지만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가히 웃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인지, 코스피의 상승은 왜 이렇게 또 제동이 걸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조성호 과장님,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 먼저 진단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 좀 재평가 그런 어떤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고평가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제가 사실 뭐 이전부터 좀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말씀을 그랬었죠. 좀 드려왔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뭐 왜 그래도 코스닥을 갖고 계시냐 뭐 이런 말씀 안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은 뭐 코스피 대비 뭐 선전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바탕으로 많이 올랐던 거죠. 제가 그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전자결제 시장을 놓고 볼게요. 성장성 분명합니다. 해마다 연평균 한 20% 정도의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주가는 1년 사이에 평균 3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이 아니라 심지어 4, 5년 뒤의 실적까지도 지금 현재 주가에다가 그 성장성이란 명분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 업종들은 그 실적을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결국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 대형주는 사실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엔 그런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쏠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것이 일시적인 누름목인지 아닌지 뭐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성장성 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지금 주가는 조금 이제 고평가 구간이 아니냐 하는 어떤 견해로서 중립 의견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앞으로의 뭐 가치를 미리 반영해 놓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빠져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서 빠진 수급이 이젠 갈 데가 있잖아요. 코스피로? 그렇죠. 갈 데가 있기 때문에, 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여전히 그런 어떤 명분을 갖다 걸고서 수급 놀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명실상부하게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분명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오늘 지수상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파란불로 끝났지만 코스피 200 지수만 따로 떼보면 상승입니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역시나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네. 코스닥 내에 있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자금들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이 코스닥 내에 있는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전만큼의 그 상승폭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오늘 코스닥 중에서도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그동안 와신상담했던 종목들 위주죠. 뭐 이를테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IT 부품주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사실 대접받은 게 없는 종목들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되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좀 이제 주인공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어떤 지금 부각되는 주인공들은 결국에는 코스피라는 형님의 모멘텀을 실질적으로 등에 업고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IT 부품주 가운데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그동안 삼성전자 등에 업혀서 사실 많은 어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의 모멘텀도 이제는 뭐 조금 어느 정도 주춤하다고 봤을 때 IT 대형주들 그밖에 뭐 IT 2등주들
기업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이노텍이나 뭐 LG 전자, LG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전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와신 상담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코스닥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만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잦아든 이후에는 좀 새로운 어떤 주인공들이 좀 코스닥에 좀 중요한 자리들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코스닥이 5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뉴스에 한번 이렇게 좀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5년 만에 최고치만 경신을 한 게 아니라 5년 만에 신용장고도 최대치를 돌파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증시 급락 나오기 이전에 네. 일본 관련 뉴스를 보니까 일본 증시에 개미들이 이제 돈을 싸질머질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 때까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네. 그런 쪽에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것처럼 코스닥도 결국에는 어떤 그런 패턴, 우리가 2007년도 고점에서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어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엔 다시 좀 이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겠죠. 코스피와 커플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진리죠. 돈은 절대 다수의 품에 안기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와 할 때 네. 나도 동참해버리면 거기에 또 그대로 그냥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엔화 관련한 이슈도 참 많이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네네. 지난밤 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가 100엔대 아래로 내려왔네. 네네. 하면서 또 떠들썩했습니다. 네네. 자동차주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사실 그 엔저가 엔고로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100엔 다시 밑으로 왔으니까 좋잖아요. 우리 전에 이제 100엔 달러가 100엔 돌파했을 때 또 난리 났었죠. 그때 뭐 105엔 간다, 뭐 110엔 간다, 네. 뭐 심지어 120엔 뭐 이렇게 있었어요? 얘기하는 사람. 근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저는 분명히 그 시점에서 엔저의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가는 국면이다라고 분명히 한번 멘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뭐 105엔이 갔습니까? 110엔이 갔습니까? 결국엔 100엔이 다시 이탈을 해버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뭐 90엔, 80엔으로 도로 회귀하느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0엔이라는 상징성으로 한번 우리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었기 때문에 역시 100엔을 다시 하향 이탈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결국엔 엔저에 울었으니까 이제는 엔고에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역시 뭐 니케이 증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크게 나오는 거는 우리 시장이 좀 좋을 것은 없지만 일본 증시가 어찌됐건 지금 구간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그러니까 뭐 반등을 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좀 추세를 잡아간다든지 조정을 받더라도 꾸준하게 잡아갔을 경우에 우리 시장을 둘러싼 외국인들의 시각은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견고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면요. 일본이 불안하니까 그 여파가 뭐 우리나라나 전달해서?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네. 확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볼 때는요.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그 변동성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좀 반등을 했기는 했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17% 정도 하락을 한 구간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20% 정도가 하락한 구간부터는 우리가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니케이 지수가 12,700을 하향 이탈하면 일본은 약세장으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13,000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봐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성을 잡는 그런 어떤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다고 뭐 13,000 뚫고 내려가서 12,700 뚫고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만 조정을 받고서 옆으로만 기어줘도 네. 우리 시장이 오는 반사이익은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어떤 동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우호적인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물론 지수가 좀 약한 흐름들을 보였긴 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를 사줬죠. 근데 오늘의 어떤 하락 변동성은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 규모를 확대했던 많았어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물 시장의 근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 포지션 잡고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어떤 그 스탠스보다는 현물 시장의 포지션, 지난주에 일단 1조 원을 샀거든요. 그리고 어제 소폭 팔았지만 오늘 다시 좀 1,000억 원 정도를 사줬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시각들은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뭐 향후에는 우리 시장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뭐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과연 이 업종도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조선 업종 점검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반등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조선주들 몇몇 STX 그룹주도
어제는 그렇게나 밀리더니 오늘 STX 조선해양 쪽은 또 뭐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추세를 돌려놓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것인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네. 조선주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전에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 민감주의 천병으로 우리가 조선주를 좀 주목하자.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금리 인하를 기폭제로 해서, 그러니까 유럽은 세계 최대의 조선해운 시장이거든요. 그럼 유럽의 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조선주, 물론 해운주까지 수혜를 줘야 되겠지만은 해운주는 아시다시피 요즘 재무적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비켜놓는다고 하면 역시 좀 조선주 쪽인데 연초에 사실 상선 수주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또 하나의 오늘의 조선주의 상승을 촉발한 계기는 유럽에서 금리 인하는 효과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고 선박 시장에서 벌크선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원자재 물동량 증가를 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중고 시장에서 그렇게 벌크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신조선가 역시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에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럽의 금리 인하를 토대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경제 역학 구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단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럽 자체의 경기 부양이 되잖아요. 그럼 조선해운주가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전방에서 수혜를 받고, 그리고 이 유럽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은 유럽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하는 중국의 수출 모멘텀이 자극받을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쉽게 말해서 원쿠션을 먹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네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의 천병으로서 지금 조선주가 나름대로 지금 자기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벌크선 가격의 그 산가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 증가를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중국의 수출 모멘텀. 중국은 그동안 내수 위주의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유럽이 워낙에 헤매고 있었으니까 뭐 아무리 수출 목표를 높여 잡아도 유럽이 저러고 있으면 뭐 말짱몽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 모멘텀 자극이 될 것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소재 업종의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의미에서 경기 민감주의 천병으로 우리가 조선주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런 어떤 수혜감은 향후에 조선주의 추세가 견조하다 그러면 다른 경기 민감주 쪽도 점진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좀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조선주 가운데서도 보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서도 뭐 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경기가 회복되고 정말 다 좋을 때 그럴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탑픽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뭘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업황을 얘기할 때 대장주를 얘기하죠. 현대중공업? 그렇죠. 화학주는 제가 LG화학만 얘기하고 지금은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현대중공업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대장주가 방향을 잡아가야 업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최근에 LG화학 흐름 보면은 LG화학의 흐름을 보더라도 조금씩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작년에 빅3 조선사 중에서 수주 모멘텀이 제일 안 좋았어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 네. 현대중공업 엉망이었죠.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에서 상당히 선전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박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네. 근데 맹점이 뭐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너무 저가에 수주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그 우려 남는 게 때문에 없네요. 한번 이렇게. 근데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어땠냐면요. 아유, 이 가격에 배 만들려면 나 안 할래.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이게 이제 분수효과라 그러잖아요. 다른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 수주가 어느 정도 차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회복 물동량 증가 배가 필요해요. 발주를 넣는다 그러면 납기가 중요하겠죠. 납기가 중요한데 가장 지금 빅3에서 배를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그쪽 연초부터 그냥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발주가.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의 거의 85%에서 90%를 이미 지금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더 좋아지는 그럴 것도 수 있어요. 있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요, 작년에 나 이 가격에 배 안 만들어 했다 지금 제값 받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 현대중공업이 한동안 잘 나갔을 때 셰일가스 관련한 주로 또 분류되면서 네네. 셰일가스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 기대감은 좀 갖기 LNG 어려운 운반선, 건가요? 그것도 제가 뭐 이제 후에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엔 이게 대체 에너지잖아요. 대체 에너지는 원유 가격 대비해서 채산성을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시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네. 당연히 모멘텀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대비 채산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이것은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태양광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네. 전기차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풍력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뭐 중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주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 네. 흐름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 예.
자, 이제는 내일 좀 내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뭔가 얻은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자꾸만 받게 됩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하고 크게 이제 다르진 않을 것 같다. 결국엔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매기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스닥은 조금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셰일가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지금 국제 금속 시장에서요. 중국이 큰 손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니켈을 무려 3만 톤을 런던 국제 금속 거래소에서 샀는데 이것이 크죠? 총 재고의 20%를 한꺼번에 걷어간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지표가 부진하다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앞으로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네네. 미리 그런 어떤 금속류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속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역시나 대형주 쪽 그리고 이제는 경기 민감주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시고요. 조선주의 흐름이 견조하다면 역시 이제는 화학주 쪽으로도 눈을 조금씩 더 돌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철강, 기계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훈기가 이제 확산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두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네. 더 들어가 주세요. 좀 조선, 들어가 뭐 볼까요? 철강,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 현대중업 말씀드렸고요. 네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말씀드렸고. LG화학 여전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언급드린 종목이 LG상사. LG 상사. 그러니까 자원개발주로 사실 편입이 돼가지고 그 이슈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것도 채산성이랑 마찬가지죠. 석탄 광고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채산성이 확보가 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중국이 금속 시장에서 큰 손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금속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은 동조화합니다. 왜냐?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이들 어떤 원자재의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 LG상사가 좀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모멘텀을 가질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하죠. 그러면 이제 뭐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역시 원유 대비 채산성으로 인해서 셰일가스 관련주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뭐 그렇게 그건 생긴다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네. 점진적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그런 쪽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간다. 저는 모내기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모내기. 네. 지금 모내기를 열심히 하고 차곡차곡 좀 모내기를 기다렸다가 해서, 네. 나중에 추수를 하자 이런 관점이지 좀 인스턴트 식품으로 오늘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네. 나올 수 있는 당장 그런 먹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수익 내시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 예. 매번 IT나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철강이나 조선, 기계, 뭐 화학까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했습니다. 동부증권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